여러분 반갑습니다. 건물관리 이야기의 김정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새로운 수용가의 안전관리자로 왔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무부하 운전을 할 때 ACB를 투입하더군요. ACB는 에어 서킷 브레이크죠. 기중 차단기입니다. 혹시 ACB를 투입하는 것이 무부하 운전 시에 좋은 점검인지요? 여기서 무부하 운전이라는 것은 뒤에 부하를 걸지 않는, 자동차로 말하면 N 드라이브, 기아를 N 상태에 놓고 엔진을 가동을 시키는 것을 말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굳이 ACB를 투입을 안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무부하 운전할 때는 ACB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독자님께서 근무하는 곳에 있는 이 발전기를 제너레이터라고 할게요. 이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를 만들면요,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380 정도의 전압과 60Hz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압이 처음부터 만들어지지는 않죠. 이 발전기가 정전이 돼서 또는 수동으로 가동을 할 때 0rpm에서 0회전에서 출발을 해서 보통 기종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1800rpm 정도가 돼야 rpm이라는 것은 로테이션 퍼 미니트죠. 1분에 약 1800회전 정도 돼야 380V와 그리고 60Hz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이게 발전기가 기동을 해서 회전을 하고 있어 투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0V와 60Hz가 됐을 때 이곳에 이제 ACB가 있죠. ACB가 있는데 이 ACB는 결론적으로 이 발전기의 운전반입니다. 운전반 판넬 안에 이 ACB가 있는데요. 이 ACB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전기가 흘러가게 되면요. 투입 안 했어요. 이제 기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전기가 공급을 하게 되면 ATS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절환 계획입니다. ATS에 의해서 이 전원이 공급이 되는데요. 어디 전원이 공급이 되는지 잘 보세요. 자, 부하에 이제 이곳에 필요한 부하의 전원이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하의 전원은 이렇게 평소에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면요. 한전 전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전 전원을 캡코라고 그래요. 이 한전 전원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접점이 붙어 있다가 정전이 되게 되면 1800rpm, 380V, 60Hz가 되면 이렇게 부하 측에 있는 공통 접점에서 이렇게 발전기 쪽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물론 ATS는 오토매틱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A자입니다. 오토매틱입니다. 과정이 거쳐야 이것이 투입이 되는데요. 지금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무부하 운전할 때 이 ACB, 이 부분이 지금 ACB인데요. 에어 서킷 브레이커 기중 차단기를 과연 투입을 해야 되느냐? 무부하라는 상태는 이미 한전 측에서 정전 내지 어떤 이러한 군의 사고 정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부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한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안전관리자로 부임을 해서 이곳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라면 굳이 이 ACB를 투입을 해서 위험을 자초할 일은 없는 것이죠. ACB를 투입하게 되면 이곳 ATS 이곳까지 전원이 온다는 얘기죠. 이곳까지 전원이 오게 되면 물론 이 한전 전원과
발전 전원이 동시에 투입될 수는 없지요. 첫째는 부하가 공통 접점이기 때문에 한전 쪽에 붙거나 발전 쪽에 붙기 때문에 만날 일은 없고요. 그리고 인터록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터록은 결론적으로 한전이 들어가게 되면 발전이 들어가지 않고요. 전기가 들어와 있어 부하에 연결되어 있으면 한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론상으로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 ACB는 손대지 말고 무부하 운전, 부하 운전일 때는 어쩔 수 없죠. 정전됐을 때는 ACB가 투입이 돼야 되지만 무부하 운전일 때는 그대로 발전기만 기동을 했다가 끄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답트 직류 12V 1.2A이고 월패드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곳에 홈오토죠. 사용 중인데 고장이 나서 입주민께 업체에 똑같은 거 주문하라고 했는데 온 아답터는 12V 2.5A입니다. 12V 2.5A 그리고 12V 1.2A, 이것을 전격 전류라고 그러죠. 전격 전류라는 것은 이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제품이 아주 만족스럽게 동작을 할 수 있는,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는 전류를 전격 전류라고 그러죠. 전격 전압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전격 전압은 전압에 있어서 이 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전격 전압이고요. 전격 전류는 이 월패드가 동작할 수 있는 이 전류가 돼야 원활하게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격 전류를 맞춰 줘야 되는데 어댑터가 12V 2.25A가 왔다 그러네요. 그러면 1.3A 정도 높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께서 설치하기 전에 업체에 확인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암페어는 높아도 문제가 안 된다고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것보다 암페어가 전류가 얼마까지가 괜찮은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먼저 온 것은 1점인데 그럼 전류는 2.5가 다 사용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판에 들어가는 전류가 I는 R분의 V죠. 이것이 ohm의 법칙이죠. 그러면 이 기판에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항도 있고 콘덴서도 있고 바리시타라든지 그 다음에 IC 집적 회로 같은 것이 굉장히 이 전류에 민감한 기판의 내부 소자들이 있을 건데요. 원래 1.2A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 회로를 구성할 때 최대한 전격 전류를 아마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12V 2.5A를 사용을 해도 그 같은 회사의 제품에서 이론상으로 계산상으로 괜찮다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봐서는요, 원래 기판에 설계 전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설계 전압이 있고 이러한 설계 전압과 설계 전류를 맞춰주면 좋겠지만 지금 관리하는 그 아파트의 입주민께서 이미 구매를 하셨다면 이것을 구매한 곳에 월패드를 구매한 곳에 어댑터라면 굳이 그쪽에서 그 설계의 전류가 맞다라면 굳이 교환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 현장에서 이러한 입주민께서 어떠한 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해서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보아주면 사실 공동주택 관리령에 따르면 그 전용 부분이죠. 아파트는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 월패드도 전용 부분이죠. 전용 부분에 대해서 봐주실, 그러니까
어떤 어드바이스나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보통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봐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그 입주자께서 구매를 하시고 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매처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첫 번째, 시설 관리에 근무하는 분으로서 선의의 관리를 저는 다 했다고 봐요. 선의의 관리는 이미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께서 근무하는 곳에 분명히 업무 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무 일지에 예를 들어서 뭐 101동에 204호다. 그러면 101동에 204호에 2023년 뭐 오늘이 9월 18일인가요? 9월 18일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새벽 1시 30분이니까요. 뭐 AM 01시 30분에 그 입주민과 나누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전류가 이렇게 됐는데 근무자께서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다는 내용에 대한 업무 일지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보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구독자분 질문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 전기 방식은 3상 3선식 220V네요. 380V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3상 4선식으로 바꾸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못한다고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변압기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이 변압기 회사에 지금 이러한 내용인데 3상 4선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220V 3상 3선식이 공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상 3선식이라면 먼저 델타 결선으로 1차 권선을 델타 권선으로 하고요. 2차 권선을 Y 결선으로 할 것 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권선을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감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1차에 지금 220이죠. L1상, 그리고 이곳에 L2, 그리고 이곳에 L3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L1, L2, L3에 220V를 공급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Y결선을 해야 되겠죠. 중성선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Y결선은 이런 식으로 되죠. 자, 120도, 그리고 120도. 이곳에 L1이죠. L1, 그리고 120도의 묶어낸 가운데가 바로 중성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곳이 L2라고 하죠. 상관없습니다. 그죠? 감 다른데 이곳이 L3. 자, 이렇게 해서 380이 나오겠죠. 380이 공급이 될 겁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 결선이라면 220을 승합을 해서, 승합이죠. 업 트랜스포마죠. 업 트랜스포마, 승합 변압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좀 더 퀄리티 있는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